2025년은 암 치료 분야에 정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처럼 암을 그냥 하나의 병으로 보고 접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모든 환자의 암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유전적 특징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시대, 바로 정밀의학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오늘은 2025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핵심 신약들을 통해서 암과의 싸움이 얼마나 더 똑똑하고 정교해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먼저 정미의학이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방암과 폐암, 또 희귀암 분야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암 치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밀의학의 도약이죠. 2025년에 나온 신약들은요, 그냥 새로운 약이 하나 더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암과 싸우는 전략 자체가 비유하자면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에서 아주 정교한 정밀 타격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 정밀 타격의 대표 주자가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줄여서 ADC라는 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항체라는 미사일이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정 표적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에 실려있던 강력한 폭탄, 즉 항암제가 암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거기서만 풍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똑똑한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유도 미사일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유방암 사례를 한번 볼까요? 특히 유방암 환자 10분 중에 7분 정도가 해당하는 HR 양성, HR2 음성 타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초기에 쓰던 호르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다음 카드가 무려 2개나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HR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요, 초기 치료 후에 암이 다시 나빠지면 정말 거대한 벽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셨던 거죠. 마땅한 다음 치료법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승인된 신약들이 바로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다리가 바로 다투DXD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ADC 기술을 이용해서 TROP2라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약이죠. 여기 결과를 좀 보세요. 기존의 표준 화학요법으로는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평균 4.9개월이었는데 다토DXD를 썼더니 6.9개월까지 늘어났어요. 무려 2달이나 더 암의 진행을 늦춘 거죠.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아주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무기가 등장했어요. 임루레스트란트라는 먹는 약인데 이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암세포들은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려고 ESR1이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바로 그 돌연 변이를 직접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손에는 선택지가 2개나 생긴 거예요. TROP2를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을 쓸 것인가, 아니면 치료 저항성의 원인인 돌연 변이를 직접 차단하는 먹는 약을 쓸 것인가.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에는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정말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를 상대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HE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이야기인데요. 전체 폐암에서 보면 사실 소수 그룹이긴 하지만 이분들만을 위한 맞춤 치료제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종거트닙이라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썼더니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고도 암에 진행됐던 환자 4명 중 3명꼴로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확 줄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이 약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하게 HR2 돌연변이만 골라서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건 좀 특별합니다. 희귀 종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약은 단순히 암덩어리를 줄이는 걸 넘어서 환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빔셀티닙이라는 약의 임상 결과인데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건활막 거대세포종이라는 희귀종양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했더니 40%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 즉 위약을 투여한 그룹은요? 0%. 단 한 명도 효과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40대 0.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냥 종양 크기가 줄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이 실제로 덜 아프고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죠.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 환자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유방암, 폐암, 희귀종양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점들 한번 이어보죠. 이 약들은 다 다른 암을 치료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마주할 암 치료의 미래입니다. 2025년의 핵심적인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유방암 분야에선 TROP2와 ESR1이라는 서로 다른 타겟을 노리는 두 개의 강력한 옵션이 생겼고요. 둘째, 폐암에선 종거티닙이 75%라는 놀라운 반응률로 HER2 돌연변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중양에서는 빔셀티닙이 치료 효과는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발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치료법이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개인화될수록 과연 우리는 모든 환자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치료를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바로 정밀의학 혁명이 마주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다음 도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